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4강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자식에게 알려주는 핵심 기업,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기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반도체와 자율주행과 그리고 전장부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종목이 나올 수 있구나.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종목 보고 이제 투자 전략은 토요일 밤 10시에는 종목과 큰 업종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매매 전략이나 투입 비율에 대해서는 일요일 날 밤 10시에 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LG그룹주와 그리고 드디어 전장부품 특히 LG그룹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강의했던 거죠. 바로 애플카. 자, 잘 보세요. 왜 강의 순서가 이제 총 8강까지 이루어지는데 1강이 반도체, 그리고 2강이 삼성, 그리고 3강이 LG와 애플과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왜 4강이 LG그룹이 나오게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갈수록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LG그룹에 대한 이해가 애플과 자율주행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주식이 조금만 시장이 덜컹거려도 사람들이 다 팔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율주행의 큰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놔줬다가도 잠깐 다시 잡고. 지난주에 강의할 때 일요일 날 밤 10시에 이제 이어서 하는 풀 버전 보는 거에 여러분들한테 LG이노텍, LG전자 살짝 놔뒀다가 장 조정 받을 때 사야 된다라는 언급 들어가면서 무슨 종목, 무슨 종목까지도 풀 버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한 기본적인 자율주행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애플이 나아가는 길 속에 거기에 LG그룹이 지금 일단은 99%는 성공을 했습니다. LG가 갖고 있는 방향, 단순히 애플의 핸드폰 부품을 납품한다든가 자율주행을 납품한다든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순위가 IMF 이후에 다시 이제 뒤바뀌게 되는, 어쩌면이 아니라 거의 기정사실이죠. 자, 무슨 얘기냐 한번 잘 보겠습니다. 제가 LG그룹에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 순서대로 뽑아온 겁니다. LG화학이 49조 1등, 그다음에 LG전자가 22조로서 14만 6천 원 2등, LG생활건강 15조, 그리고 LG 12조, LG이노텍 8조 8천억, LG디플 8조 2천억, 그리고 LG유플러스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LG그룹의 시가총액 순서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월 27일 날 명절 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1등인 삼성전자, 2등인 하이닉스, 이 사이가 드디어 누가 여기 들어오느냐? LG 엔솔, LG 에너지 화학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드디어 456조인 오늘 목요일 삼성전자 종가 77만 6,500원과 그리고 하이닉스 12만 5천 원, 91조 원이라는 이 시가총액 사이에 100조 원에서부터 많게는 150조 원 정도 선상까지 LG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LG 엔솔이라고 할게요. LG 엔솔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드디어 시가총액 순서가 반도체를 밀어내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말하는 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가 90% 점유하는 이걸 밀어내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차 전지예요. 자, 그래서 LG화학이 지분을 100% 갖고 있고 에너지화학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 아래는 전장사업부, 소형 전지사업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 사업부, 배터리 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상장을 하죠. 그래서 4,250만 주 발행해서 2억 3,400만 주, 이제 100%가 아니라 850만 주 출자, 여기서 LG화학도 출자해서 4,250만 주 합쳐서 2억 3,340만 주니까 대략 한 90%가 아니라 80%는
LG 화학이 갖고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 4,250만 주가 발행이 되는데 공모가가 최고가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에 2억 3,400만 주가 되면 70조 2천억입니다. 자, 그런데 첫날은 어디에서 시가 출발할 수 있어요? 30만 원 곱하기 2, 60만 원에서 시가총액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시초가가 1월 27일 날. 그리고 곱하기 30%, 즉 78만 원까지 상한가까지 칠 수 있어요. 첫날. 자, 그러면 상한가는 못 치더라도 30만 원 곱하기 더블이 형성되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150조 원. 아까 보셨지만 하이닉스가 91조예요. 대략 한 42만 원에서 43만 원 삼상이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100조 원에 도달됩니다. 지금 모인 돈이 기관만 모인 돈이 1경 5천조 원이죠. 그러면 충분히 유통 물량이 지극히 작잖아요. 그렇죠? 일반 청약이 850만 주에서 12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첫날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한 45만 원은 무난하게 돌파가 나올 것 같다. 50만 원까지도. 그럼 140조 원에서 한 120조 원 정도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LG의 선택. LG가 스마트폰에서 절치부심한 다음에 그들이 선택한 2차 전지 화학 파트와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접고 선택과 집중해서 뭐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자동차 전장 부품을 선택했죠. IT에서는. IT의 모든 집중은 스마트폰에 집중됩니다. 반도체가 됐든 MLCC가 됐든 PCB가 됐든 부품 사업이 됐든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에 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거기에. 애플에. 자, 그런데 LG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이. 근데 그걸 과감하게 접고 전장 부품으로 터닝했어요. 자, LG의 놀라운 선택. 방금 제가 LG 화학 하나 말씀드렸고 지금 LG 전장 부품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IT 쪽이죠. 애플과 함께 추구하는 LG가 꾸고 있는 꿈. 그것이 지금 일단은 구체화되고 있고 실현이 되고 있는데 일단 대성공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꾸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주요 부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GM에 납품하는 쉐보레 볼트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배터리죠. 그 다음에 차량용 자동차 공조 부품. 그 다음에 뭡니까? 구동장치. 모터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모터 직류 교류를 바꿔주는 인버터 컨버터. 네. 그리고 충전 이런 모듈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배터리. 그리고 이거를 구동장치 파워팩. 그리고 각종 전기 전자 전장 부품. 예. 뭐 차량용 소프트웨어나 오디오라든가 이런 걸 통합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조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크게 네 파트로 전기차가 나눠지는데 원가가 이게 전기 자동차가 원가가 1억 원이다. 원가가 판매가가 아니라 원가가 1억 원이라면 배터리에 이게 한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40%. 구동장치가 한 20% 정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파워팩으로. 그리고 이게 20% 각종 샤시라든가 바퀴라든가 조향장치 합쳐서 여기 15% 그리고 여기 이제 20%그 샤시 이런 거 합쳐가지고 이쪽에다 넣을 수도 있고 이쪽에다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이제 20, 여기가 25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면서 100%가 되는 거예요. 원가가. 판매가는 1억 2천에 팔든 1억 3천에 팔든 그거는 이제 회사 정책상 하는 거고 원가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배터리 그리고 구동장치 모터라고 불리는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60%. 그리고 조향장 차량용 전장 부품 각종 센서라든가 아니면 LED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전자 부품들 이게 한 적으면 15% 많게는 20%. 요즘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죠. 배터리 원가는 떨어뜨려가면서.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LG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애플과 함께. 일단 품질 면에서는 그런데 이걸 양으로 확장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애플한테 달려 있는 거죠. 네. 배터리 전 세계 1위죠. 품질은. 그렇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계열. 일단 품질은 1위입니다. 점유율은 2등이지만.
구동 모터. 뭐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기아 것도 현대 것도 다 이 구동 모터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장 부품. 뭐 LG 전장 부품은 전 세계 알아주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70%에서 65% 정도는 세계 1위를 LG가 담당하고 있다. 자, LG의 큰 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LG 화학을 통한 LG 배터리. 그렇죠? 이제 이번에 LG 엔솔로 상장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LG 전자 산하에 있는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로 대변될 수 있는 자동차 전장 부품.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죠. 그래 가면서 이쪽과 이쪽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키우고 있어요, LG가. 지금 어떻습니까? 배터리 성공했나요? 네. 시가총액 100조 원이 넘을 걸로 보여지는 드디어 반도체를 밀어내고 단일 부품 매물을 밀어내고 드디어 20년 만에 올라왔어요. LG가 업계 시총 2로 대성공입니다. 자, 두 번째 전장 부품. 애플과 손잡아가면서 지금 전 세계가 자율주행 시대로 나가는데 그들이 선택한 이것이 탁월한 선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정리해가면서 애플한테 오로지 그렇죠. 애플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그런 강력한 인식을 심어줘가면서 애플로부터 전장 부품 쪽에 지금 수주가 계속 밀려오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먼저 화학 쪽 한번 보죠. 왜 LG그룹을 애플의 자율주행에 가장 중요한 마치 밥상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밥상 전체가 애플이라면 밥이 메인 그게 애플이라면 콩나물국이 됐든 미역국이 됐든 밥과 미역국 그러면 김치 밥상에 한국인은 밥상에 꼭 들어간 그 김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장 부품인데 혹은 배터리인데 그 자율주행 밥상에 김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LG가 한 거예요. 화학 2023년이 되면 LG 화학 배터리가 하고 있는 차량용 배터리 파트가 95조 원 시장을 형성하는데 조금 땡겨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즉 100조 원 시장이 만들어져요. 자, LG가 여기서 지금 현재 2위죠. 자, 그러니까 LG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LG 화학 물적 분할을 해서 지금 이제 LG 화학 계열 아래에 80% 지분을 이번 공모하면 100%였다가 80%로 줄어들게 되지만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를 한번 제가 해봤어요. CATL이 LFP, 리튬 인산철 계열의 배터리를 만드는 게 31% 점유율, LG 엔솔이 20%, 우리나라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여기가 이제 조금 여기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뭐라 해야 될까? 힘이라든가 출력이 훨씬 더 셉니다. 대신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죠. 파나소닉 12%, BYD 9%, SK 그리고 삼성 SDI 4.5 합쳐가지고 여기가 이제 지금 11%,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 20% 합치면 32%, CATL 32%로 전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품질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좋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대신 공정 과정이라든가 철을 코발트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자, LG 엔솔 자동차에서 40% 원가를 차지하는 배터리 잘하고 있나요? LG그룹 잘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 거기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 파워팩, 구동 모터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겠습니다. LG 전자, 유럽 전자가 원래 저 구동 모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LG 화학이 원가의 40%, 구동 모터 파워팩은 20%는 LG 전자가 화학과 전자, 좌측용 우베코가 만들어냈는데 애플이 요구를 합니다. LG 전자가 만드는 저 구동 파워팩이 핵심이잖아요. 모터, 소위 얘기하는 전기차의 모터. 자,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하라 그러는 거예요? LG가 다 쥐고 있으면 안 되니까 네가 양보해라. 그래서 100% 갖고 있던 지분을 LG가 떼줍니다. LG 전자가. 유럽법인이. LG
전자가 51%,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마그나한테 49% 떼줘요. 그리고 제3의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 회사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조인트 벤처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에서만 오로지 뭐를 만들어내느냐? 애플에 납품할 수 있는 구동 모터는 오로지 저 회사에서만 만듭니다. 원래는 LG전자에서 다 만들었죠. 배터리, 화학, 전자 구동 모터. 자, 그런데 애플이 요구를 해요. 이거를 제3의 조인트 벤처에 만들고 여기에서만 만드는 걸로. 100% 모터는 LG전자가 만드는 거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에 하나 이 부품에 차질이 있을 때 LG카 전체가 멈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LG가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독립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LG전자 이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3의 회사. LG전자가 51%, 마그나가 49% 갖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오로지 여기에서만 애플한테 납품하는. 요 구조로 유럽법인에서 지금 만들어 놨죠. 2년 전에.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하고 2021년도 7월 합작법인이 공식 출범하고 2020년도에 결정됐죠. 이걸 보고 여러분한테 뭐를 했어요? 그렇죠. 계속 LG전자. 2021년 LG에 해다. LG전자, LG이노텍, LG디플. 이 세 가지. 그래서 애플의 가장 취약점인 부품 700개 갖다가 15,000개의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 이 취약한 부분, 그중에서 40%를 차지하는, 부품 수는 많지만 매출 원가에 배터리, 그리고 20%를 차지하는 구동 파워팩, 모터, 그리고 각종 전장 부품 20%에서 15% 차지하는 디지털 기기들, 어차피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채우는 거죠. LG화학에서 40%. 그렇죠? LG와 마그네가 합작한 유럽 법인 유럽 조인트 벤처 마그나와 LG 합작해서 여기서 구동팩. 애플이 갖고 있는 가장 취약점, 바로 부품의 조달의 문제. 15,000개를 조달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누가 해결해 줬어요? 가장 약점을 LG가 지금 해결해 주고 있어요. 자, LG화학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2차 전지까지 보야 되니까 종목까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전장 부품에 대해서 그래서 보는 거예요. 쭉 연결되죠. 그렇죠? LG화학과. 자, 오늘은 그럼 어떤 걸 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IT 쪽에서 자동차 제조회사 쪽으로 가고 있는 부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현대차 그룹이죠. 다음 주에는 자동차에서 IT 쪽으로 가고 있는 전장 부품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전장 부품이지만 오늘은 IT 쪽에서 자동차 쪽으로, 즉 LG전자나 애플 쪽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는 이쪽을 보게 되는 거고, 다음 주에는 현대차 그룹을 봐가면서 전통적인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사람이 왔을 때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지능형 브레이크, 그리고 앞차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선 속도를 줄일 때 나도 속도를 줄이는 거. 이런 전통적인 서스펜션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디지털 전장 부품으로 거듭나는 쪽을 다음 주에는 종목을 보게 되겠죠. 오늘은 이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LG전자는 그 큰 바람이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애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고 LG전자를 본다면 LG전자가 지금 거대한 범선, 바람이 불었을 때 배가 움직이죠. 도출 애플이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올렸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LG노텍이나 LG전자, LG디플.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좀 떨어져도 제가 뭐라고 말해요? 네, 사라. 지난주에 지수 떨어질 것 같다. 한 템포 기다렸다가 LG디플, 그렇죠? LG전자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런 이유들이에요. 자, 그래서 LG는 앞으로 미래가 폭스콘처럼 되냐, 아니면 대만 TSMC로 되느냐. 즉 폭스콘처럼 단순 하청회사로 마진율 1%, TSMC처럼 파운드리 회사로 마진율 30%에서 40%. 자, LG전자의 미래는 앞으로 삼성전자처럼
독보적인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그런 삼성이 10년 뒤나 15년 후, 빠르면 5년 뒤에 독자적인 전기차 생산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기술력을 쌓을 수 있다. 그 가운데 LG 이노텍 스마트폰에서 전장 부품에서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LG그룹의 흐름입니다. 다 30% 이상 지분 갖고 있죠. 여기서 LG 하우시스 상사 실리콘 M&A 요거는 얼마 전에 회사 분할됐죠. 그렇죠? 예. 이 LX 그룹인가요? 예. 회사 분할돼 가지고 상사와 실리콘 하우시스 MMA 건너갔죠. 그 남아 있는 것은 그래서 LG는 전기전자 계열. 지금 전장 부품화되고 있죠. 스마트폰 떼내고. 스마트폰이 전장 부품화되고 있고 이거는 화학 계열. 그렇죠? 화학인데 어떤 겁니까? 네. LG 엔솔 시가총액 100조 원 전후 넘버 2 삼성전자 다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반도체 이게 그 틈바구니에 시가총액이 2로 꽂혀 있는 거는 현대자동차 이후 처음이죠. 실질적으로 사실 20년 만입니다. 자, 따라서 LG화학과 LG엔솔 상장이 27일 날 되면 결국은 전부 다 어디에 누구 덕분이에요? 그렇죠. 전기차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율주행으로 가는 전기차 혁명 속에서 나오는 수혜주들인 겁니다. LG는 그 길에 준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0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것이 지금 결실을 맺고 그것이 시가총액 2가 된 거. 자, 그러면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우리나라는 여기는 반도체 영역이고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거. 여기는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에서 부품 회사들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IT 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여기에 자동차 전장 부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인지하는 단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그렇죠. 삼성전기, LG이노텍, MC넥스, 옵트론텍 그리고 넥스트칩, 사막 컨덴서 부품들 쭉 살펴봤었잖아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오늘 방송은 토요일 날 10시 다음 날 밤 일요일 날 10시에는 바로 이런 종목들을 세세하게 보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인지하는 종목을 중요하게 본다겠죠. 왜 그러느냐? 그래서 LG전자는 전체적인 걸 커버하는 거예요. 전장 부품에서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나라 장점 있는 거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부품들 센서 같은 거 이거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이걸 압축하면 뭐예요? 이게 카메라 모듈, 즉 부품 하나가 압축돼서 하나의 모듈화된 부품을 만들어내는 거.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애플카가 자율주행을 하니까 애플의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했던 LG도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플랫폼은 못 건드리지만 그렇죠. 그 가운데 가장 우리나라 강점이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센스 파트. 그리고 LG전자는 전체적인 걸 다루지만 파워팩이라든가 모터 그리고 LG화학은 배터리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는 바로 이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액추에이터 그리고 렌즈 광학 필터 종목들 지금 쭉 나오는 겁니다. 국내외로. 우리나라 어때요? LG이노텍 그렇죠. 삼성전기 뭐 쭉 종목들 나오네요. 해성 옵틱스부터 액추에이터 그리고 OIS LG이노텍 삼성전기 쭉 MC넥스 자화전자 자화전자 파트론 자화전자는 LG를 통해서 애플에 파트론은 삼성에 최고급 렌즈를 납품해서 모듈화를 만들었던 거 모듈을 만들었던 회사들이죠. 요즘 주가 많이 올라왔죠. 제가 따로 그래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LG전자, LG이노텍, LG디폴 LG그룹의 삼총사는 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보는 겁니다. 종목은. LG전자를 당연히 사고 LG디폴 사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 10%에서 20% 갖고 있고 나머지 10%는 중소형 종목 뭘로 채울 거냐?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종목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의 최근 이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기 이쪽 색깔은. 그리고 이 뒤에 거 이 좀 검은 색깔은 LG이노텍의 영업이익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비슷했죠. 그렇죠? 2020년도부터 갑자기 LG가 올라가요. 막대 그래프가 얘가 앞서 있잖아요. LG이노텍이 영업이익이 증가 속도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삼성은 MLCC를 만들지만 LG 이노텍은 뭐를 집중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카메라 모듈 파트. 특히 삼성도 카메라 모듈 전기도 만들지만 LG 이노텍은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깨끗하게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솟구칩니다. ROE. 자기 자본 수익률 삼성은 11%에서 16%. 근데 여기는 35%, 28%. 이 급등하고 있죠, LG 이노텍은. 왜 그러느냐? 바로 차량용 쪽으로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G는 스마트폰을 포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차량용 전장 부품 쪽으로 특히 2022년도 이번 연도네요. 적자였던 계속 만들긴 만들었지만 계속 적자였어요. 그렇죠? 적자. 전장 부품이. 근데 이번 연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섭니다. 매출도 증가하지만. 자, 그러면 저 LG 이노텍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전 세계 카메라 모듈 시장의 18%, 2016년도 이후 LG 이노텍이 최고로 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전기보다 LG 이노텍이 조금 앞서 있다. 조금이 아니라 좀 더 이 분야에서는 MLCC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차량용 카메라 모듈 가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폰 모듈 가격입니다. 얘가 10,000원이면 차량용에는 30만 원 가야 돼요. 내구성 때문에 그렇겠죠? 평균 판매 단가. 이해되셨죠? 네. 자, 한 대당 탑재되는 그런데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기본 6개, 4개. 카메라에는 한 대 들어간다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LG이노텍, LG디플이 있는데 오늘은 인지하는 카메라 모듈 파트 중심으로 봤죠? 당연히 LG전자, LG디플 섞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LG이노텍은 지금 제가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매매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신 이게 중심이니까 특화되어 있는 부분을 보는 것뿐이에요. 일요일 날 10시에는 그 부분을 종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솔루엠. 여기에 있네요. 실적이. 볼까요? 영업이익이 2021년도 529억인데 2022년도에는 1260억, 2023년도에는 2000억으로 급증 나옵니다. 뭐 하는 회사냐? 바로 파워팩과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미지 센서. 기존 거는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영상 송출 이미지 센서가. 자, 그런데 3인 1이라고 해갖고 삼성에 납품하는데 하나로 묶여 있죠. 누가? 솔루엠이. 영상 파워보드예요. 이게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은 조만간에 전 세계 30% TV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0%, 300% 3in1 보드 제도가 이 채택이 돼가면서 매출이 급증 나오고 있습니다. 솔루엠 좀 더 자세한 거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 밤 10시에 제가 풀 버전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회사는 MC넥스입니다. 이걸 지금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매매용입니다. 2020년도에 차량용 렌즈가 20%, 여기는 25%, 이번 연도에는 2023년도에 25%. 현대자동차에 지금 납품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 선택돼서. 자, 그리고 실적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174억에서 575억. 자, 이건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막콘덴서, 조종시의 매수.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그리고 이제 IA,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분들하고 서울 반도체 어떻습니까? LG디플 조종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산문을 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서울 반도체입니다. 여기 화살표까지 표시해 줬네요. 그렇죠. LED, 차량용 LED. 여기도 전장 부품으로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풀 버전에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일요일 날 밤 10시에 왜 저 종목들인지 한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자율주행에서 오늘은 왜 LG그룹의 IT가 애플의 힘에 덧입어서 함께 전 세계 시장으로 지금 이제 뻗어가려고 하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주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LG전자, LG디플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부에 이어서 2부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 여러분들께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강의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최근에 누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물론 풀 버전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까 봐 그 말씀드렸던 일요일 날 저녁에 하는 밤 10시에 하는 그 풀 버전 박한쌤의 야간 수업을 통해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2부 오늘 큰손 매집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이제 오늘 지난번에 강의 시작하기 전으로 해서 이미 7,000분이 프로그램 주식 매매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하셨잖아요. 원래 2,000명 모집이었는데, 자 그래서 지난 3주간 저희가 추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이 부분을 좀 풀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9일 날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2,000명, 원래 1,000명인데 이게 좀 떼써서 2,000명 정도를 더 풀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29일 날 밤 10시에 다음 주에 이제 방송이 나갈 때 그때 접수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야, 오늘 풀어줄 줄 알고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오늘은 지난 1강, 2강, 즉 여러분들이 그 전에 문자 신청을 통해서 ARS 전화번호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만 저희가 이제 계속 문자를 보내드리죠. 그래서 주식 매매 프로그램 이걸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분들한테는. 대신에 신청은 못 하셨다 하더라도, 즉 7,000명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강의하는 자료, 이 지금 강의하는 자료는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박한샘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 박한샘 스페셜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박한샘 스페셜에 보면은 자식알 핵투, 자식에게 알려주는 핵심 투자라는 이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아랫부분에 거기를 누르시면 오늘 강의한 거, 이게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저녁 4시에서 6시 사이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문자도 보내드리죠. 이건 지난주 한 거 자료고요. 누르시면 이제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7,000명 안에 들어왔든 못 들어왔든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강의 자료는. 대신에 매매 신호만큼은 7,000명 안에 들어오신 분들만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링크가 전해지죠.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자, 그런데 원래 제가 오늘 2,000명 정도에서 1,000명 정도를 더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면은 1,000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다음 주에 하면 2,000명, 명절에 맞춰서 준비 가능하다고 해서 회사하고 이야기를 한 결과,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2,000명 그때 신청하시면 되고요. 오늘 못 하신 분들은 들어오셨는데 그분들한테는 1강, 2강 때 보내드렸던 매매 신호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료 받는 거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오늘 거 4강 거 자료도 올라가 있고 매매 신호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링크도 여기에 하나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리엔테이션 바로 아래 이렇게 딱 누르면 주소가 이제 있겠죠, 생기겠죠, 4강에. 그럼 누르시면 거기에 다운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들어오는 방식 하나 여기 나와 있죠. 네, 쭉 내리시면 박한샘 홈페이지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아까 쭉 보시면 박한샘 스페셜이 있어요. 박한샘 스페셜에 2022년 강의 자료 자식알 핵투, 자식에게 알려준 핵심 투자 전략. 여기 누르시면 아까 자료와 이번만 특별하게 1강, 2강
RSI 매매 신호 있잖아요. 매수와 매도 신호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나는 7,000명 안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2,000명 받네. 추가로 실망하지 말고 1강, 2강은 매매 신호 올려놓겠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게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시면 돼요. 대신에 아무 파일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오리엔테이션 아까 보면 여기 오리엔테이션 나와 있잖아요. 오리엔테이션 주소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으로 갑니다. 박한샘의 야간 수업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가도 되고 유튜브에다가 그냥 박한샘의 야간 수업 치셔도 돼요. 유튜브에 치시면 여기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들으시면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어떻게 하는지 이 강의 이걸 안 들으시면 다운받아도 저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라요. 심지어 파일이 열리지조차 않습니다.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듣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나는 이제 문자 받았다. 문자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매주 토요일 날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문자가 나갑니다. 이미 받은 7,000명한테는 매주 나가고 있죠.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2,000명 추가 오픈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2,000명이 더 이제 꼭 들어오셔야 돼, 이 안에. 왜 그러느냐? 열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를 통해서 계속 이분들한테는 자료가 계속 다른 자료들도 계속 나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격차가 벌어져요. 이렇게 있는 거하고는 평생 자기가 매매 신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음 주에 꼭 그거 신청이 그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7,000명인데 몇 명 실수 버튼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7,000명에서 3명만 탈퇴가 됐습니다. 문자 받는 회원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 달 지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갖고 많은 분들이 덕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강의할 때 밤 10시에 오픈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들어오시면 자시가 해투에 여기 강의 자료 다운받고 그리고 프로그램 다운받는 거 여기 링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강의가 들으셨을 때 토요일 날 4시, 5시에 올려놓으니까 이번만 처음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 2강 매매 신호의 기본은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큰손 매집 2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큰손 매집 외국인이었죠. 오늘은 큰손 매집의 기관입니다. 사실은 뭐 이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런 원리로 하는구나. 즉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냐 기관이냐의 큰 의미. 이게 1번이고 2번이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왔을 때 주식이 올라가고 어떤 세력이 매수를 멈추면 주식이 떨어지거나 멈추고 이걸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즉 뭐냐? 황금 주파수. 주가의 움직임을 핸들링하는 작전 세력이 핸들링한다.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핸들링해? 뭐 10,000원짜리 20,000원까지 올릴 거야. 즉 누가 그 주식의 주가를 핸들링하느냐. 요 핸들링하는 세력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세력이 샀을 때 올라가고 어떤 세력이 멈추면 떨어지고 요 주파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식에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차트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차트를 보고 따라하죠. 근데 이 세력은 핸들링하는 세력을 차트를 만드는 세력이에요. 차트를 따라하는 세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을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나오게 되고 팔아먹었을 때도 알 수 있어요. 즉 시작점도 모르는데 매집 가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매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번 잠깐 볼게요. LG전자예요. LG전자가 매수 신호가 나왔던 지점, 골든 크로스죠. RSI 보조지표, 매수 신호가 나왔던 지점. 현재로부터 1번, 2번 멀어질수록 3번입니다. 자, 그런데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앞에 물웅덩이가 있고 매수 신호가 나온 거는 3번이 처음이네요. 그렇죠? 1번에는 없죠. 2번도 없고 3번이 처음이에요. 그럼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잖아요. 한참 위로 올라온 거니까.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뭐 45, 55니까. 자, 그런데 가격 잠깐 보겠습니다. LG전자예요. 예. 얼마입니까? 12만 원. 여기도 12만 원. 똑같죠? 선으로 그어봤을 때. 여기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서 13만 5천 원. 매수 신호가 과매도가 이렇게 세게 나왔는데 여기하고 3번하고 2번 지점에서 나온 이 매수 신호가 가격으로는 아무 차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가격 지표로 보면 사실은 저가가 깨졌습니다. 또 얘는 더 위에 있는데 얘는 손절이죠. 저가 깼으니까. 가격 지표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은. 근데 RSI 매매 신호를 보시는 분은 어때요? 저가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이 지점이 안 깨졌죠. 가격은 깨졌는데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버텨야 돼요. 심지어는 조금 더 사야 됩니다. 더 살 용기는 여러분들이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갖고 있는 걸 팔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 아니까. 여기는 신호가 20인데 여기는 신호가 40이잖아요. 안 깨지잖아요. 가격은 깨져도. 평상시 같으면 이것만 보면 저가 깼네 다 매도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자, 저걸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매수 신호가 나왔던 지점이에요.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데드크로스 난 상태에서 그냥 멈춰 있네요. 회복이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격에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냥. 혹은 갖고 있던 거 살짝 놔준다든가.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은 RSI 보조지표입니다. 자, 1번 지점 똑같고 2번 지점 똑같고 3번 지점 똑같아요. 그 날짜 그대로입니다. 마킹됐던 부분이 이 신호 프로그램의 장점은 화면을 바꾼다기도 이렇게 마킹된 지점이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누가 샀나 주체 세력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핸들링하는 세력. 그들과 주파수를 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자, 누군가 봤더니 기관이 매집했네요. LG전자를. 언제부터 매집했나요? 1번 지점에서 매집했나요? 아니죠. 그 앞에 있죠. 2번 지점에서부터 매집했나요? 매집을 안 했네요. 그렇죠. 2번과 1번 이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간 거죠. 자, 매수한 거는 이렇게 매수한 날은 막대 그래프로 빨간 날, 매도한 날은 막대 그래프로 파란 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과매도 구간 이렇게 무릉덩이가 있고 골든크로스가 나온 지점 3번 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에 왕창 팔았네요. 누가? 기관이. 주가 하락을 이끄는 세력. 본인들이 왕창 팔았죠. 그래서 과매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이 매도하던 거가 이제 멈추기 시작합니다. 막대 그래프가 갈수록 줄어들죠. 그렇죠? 그렇다고 사지도 않아요. 팔지도 않고 멈춰 있어요. 소강 상태에서. 주가도 잠깐 멈춥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특정일 한번 사보는 거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따라오는 놈 있나 없나. 그랬다가 잠깐 또 살살살살 때리고 본격적으로 레이싱을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2번 지점이에요. 11만 원 깨졌던 12만 원 깨졌던 자리. RSI 보조지표 여기가 한 20, 여기는 45였던 자리. 기억나시죠? 자, 골든크로스가 났던 자리마다 마킹한 겁니다. 어떤가요? 언제부터 샀나요? 네. 본격적으로 산 거는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네요. 12월 초순부터. 12만 원 전후부터. 일단 두 번째 골든크로스 플러스 그리고 매수 신호가 큰 손이 매집이 시작. 두 가지가 맞물려 있죠. 여기에서는 샀다가도 여러분들 또 1,000만 원 살 거 100만 원, 200만 원 살짝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신호가 나왔죠. 아까 털을 하겠어요?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죠. 그러면서 매집 들어가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지금은 어때요? 아까 보시면 살짝 데드크로스 나온 선상에서 못 회복하죠. 샀다가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사지 않고 조금 팔지만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상태예요. 주가는 옆에 있어요. 누가? LG전자. 지금은 무슨 상태입니까?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단계예요.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추격하는 게 아니라 살짝 밀 때마다 매집을 추가로 해야 되는 단계. 이해되셨죠? 네. 과하게 갖고 있다.
3분의 1이라도 팔아 놔줘야 됩니다. 왜? 대응을 해야 되죠. 주식은 다음 정거장은 어디입니다. 지하철이 아닙니다. 기차가 아니에요. 대전, 평택 다음에 대전 다음에 대구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유도나 씨름하고 똑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땡긴다. 그럼 거꾸로 나는 그 힘을 이용하는 게 유도죠. 씨름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에 따라 즉각 대응을 하는 거지. 삿바싸움이라고 그러죠. 그걸. 주식은 사실 삿바싸움이에요. 이해되셨죠? 매집한 이후부터는. 단 한 주라도 들어간 다음부터는. 매집하기 이전까지는 삿바싸움이 아니죠. 네, 떨어져서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주식을 진입한 이후부터는 삿바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LG전자 그러면 매수 신호와 큰손 매집,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을 때 LG전자의 큰손은 누굽니까?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혹은 둘이 같이 쌍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외국인은 아까 여기가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입니다. 포인트로 놨을 때는 외국인은 1번 지점에서 샀나요? 요즘 좀 샀네요. 2번 지점에서 사나요? 아니죠. 왕창 팔았죠.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서는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사실 주가가 올라올수록 계속 팔아먹은 케이스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일회성으로 한번 살짝 사보죠. 진입할까 말까. 왜? 업황이 좋으니까 고민 중입니다. 이럴 때 어때요? 기관들은 별로 사진 않고 외국인들은 샀다가 지금 살살 눈치 보고 있고, 이런 때는 눌림목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 리스크가 있거나 조정이 줬을 때 살짝 깨질 때 가격이,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추가를 한다든가 신규 매수를 한다든가. 그리고 나서 아까 보셨던 데드 크로스가 살짝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1,000만 원 살 것 같은 거 살짝 조금씩 발 담그셔도 되고, 기존에 갖고 2천만 원 갖고 있던 분은 500만 원 정리한 상태에서 눈치 봤다가 다시 또 붙으면 되는 거고. 뭡니까? 네, 삿바싸움. 줬다 놨다를 100% 풀로 줬다가 풀로 놨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네, 기본 중심은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유도든 뭐든 싸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막 돌고 무조건 큰 거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본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안에서 계속 몸이 움직여가면서 뭐라 합니까? 스텝을 밟아주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 춤 잘 추는 분들, 운동 잘하는 분들, 제가 봤을 때 이 원리만 알면 정말 주식 잘합니다. 왜? 밀당을 강약 조절을 할 줄 아는 게 능력이거든요. 힘이 센 게 능력이 아니라. 자, 핵심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큰손 매집을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 정체.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외국인 기관 동시냐, 아니면 개인이냐. 개인도 큰손 매집인 경우도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개인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개별주는 개인이 많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당 기업, 즉 해당 종목의 아까 LG전자처럼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요. 외국인이 샀는데 거꾸로 떨어진 때도 있습니다. 사고 나서. 근데 개인이 샀는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됐다. 앞에서. 그러면 그게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아까 LG전자 같은 건 누굽니까? 기관이죠. 기관이 해당 세력의 주도 세력입니다. 핸들링하는 세력. 이들의 주파수에 맞추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MBC냐 KBS냐 SBS냐 주파수가 어디냐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기관이잖아요.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두 번째, LG전자가 그러면 기관이면, 즉 예를 들어서 KBS다. KBS 106.1에서부터 100 뭐까지 주파수가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맞아야죠. 디테일하게. 기관 중 누구냐? 증권회사도 있고 자산운용사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파수를 맞춰봤습니다. 기관이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죠. 너 어디 살아? 서울 삽니다. 100억짜리 한남동 더 힐
아파트도 서울이고, 저 박한샘이 사는 계속 서울에서 살고 있는 강북, 연희동도 서울입니다. 이해되셨죠? 평당 1억짜리, 2억짜리도 서울이고 평당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도 서울이에요. 무슨 얘기냐?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 강남이 아니고 다 서울이 아니잖아요. 다 미국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봤더니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아까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아까 기관은 어땠습니까? 1번, 2번 지점에서 샀죠, 기관이. 그렇죠? 네. 보니까 연기금이 샀어요. 그런데 이건 연기금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1번 지점, 기관이 샀다가 멈췄죠. 보니까 연기금이 샀다가 멈춰. 이때는 외국인도 잠깐 샀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팔았죠. 3번 지점 앞에서 물웅덩이 크게 나오고 골든크로스 났던 첫 번째 지점. 기관이 팔죠. 그런데 연기금은 그 뒤로도 좀 더 팔았어요. 기관은 여기서 별로 안 팔았거든요. 멈췄는데 연기금은 더 강하게 팔았습니다. 그랬다 본격적으로 한번 테스트하고, 그렇죠? 12월 초부터 레이싱을 시작하네요. 이때 골든크로스 났던 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첫 번째 골든크로스에 한번 붙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골든크로스에서 어때요?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처음부터 세게 붙지 않죠. 저희는 항상 1,000만 원 살 거 200~300만 원. 저가 깼으니까 손절이 아니에요? 버티라고 그랬죠. 왜? 얘가 높은 곳에 있었잖아. RSI 지수가 아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골든크로스 나네? 그때 200만 원 정도 또 추가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고 한 번에 다 정리하고 원샷 원킬. 나는 스나이퍼야. 한 방에 갑니다. 저희는 한쪽 다리 잘려도 다시 재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 신호를 봐가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주식을 한지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10년 만에 깨닫고, 누구는 20년 만에 깨닫고,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수업료를 무진장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가면서 유일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 주식은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 특정 지역에서만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구간 단속이구나. 즉 구간 매집이고 분할 매집입니다. 사실 제가 이게 일봉으로 봐서 그렇지 하루에 왕창 사고 하루에 다 팔지 않습니다. 하루에 사더라도 어때요? 1,000만 원 사더라도 계속 분할 매집이죠. 가격이 천차차입니다. 주식의 진짜 능력은 뭐냐? 종목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잘 팔아먹는 거? 노력하면 다 돼요. 근데 정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완급 조절이에요. 분할 매수, 분할 매집. 매도는 한 번 해도 됩니다. 매수는 정말 분할해야 돼요. 그게 가장 실력입니다. 줬다 놨다, 줄였다 놨다, 줄였다 놨다. 그거 충분히 그래가면서 매집을 늘려나가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개인은 못합니다. 사람이니까. 감정 조절을 못해요. 할 것 같지만. 장이 좋을 때는 왕창 사고 안 좋을 때는 또 다 팔아버리고. 그걸 해주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매매 신호 주파수 맞추는 거. 그러면 완급 조절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거 도움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해도 못 깨달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쪽이 잘려 나왔거나 주가가 가격 지표가 떨어졌다 해갖고 다 팔거나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데이 트레이딩이지. 투자와 투기 분명하게 구분하십시오. 물론 실력이 되시는 분은 원포인트로 이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세력을 파악하고 이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연기금 아까 산 거. 그렇죠? 네. 연기금이라는 주파수를 파악했잖아요. 그들이 한 번에 삽니까? 샀다가 어때요? 살살 팔죠. 왜? 물량이 없으니까 앞에 다 팔아놨으니까 사가지고 자기가 샀던 거 갖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 다음에 왕창 살 때 사람들이 못 따라오죠. 단가가 안 높아지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저걸 보고 여러분이 주체 세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주체 세력을 파악하면 뭐가 나옵니까? 평균 단가가 나오죠.
매집 평균 단가를 알 수 있다는 건 나중에 팔아먹을 때 진짜 팔았는지 가짜로 팔았는지 매도 가격을 뿐만 아니라 매도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도 팔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심지어 단타를 했다 하더라도 손절할 건지 말 건지 손절 라인이 바로 나와요. 자, 그 다음 LG이노텍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은요. 여기가 1번입니다. 그리고 얘가 2번이에요. 골든크로스 한번 나왔네요. 앞에 무릉덩이가 없죠. 쭉 빠졌다가 나온 골든크로스이긴 한데 터닝포인트인 무릉덩이가 없어요. 두 번째 골든크로스 무릉덩이가 있어요 없어요? 앞에 있네요. 그렇죠? 네. 가격으로 보면 이 자리, 이 자리. 자, 1번 골든크로스에서는 무릉덩이가 있고 골든크로스. 가격은 얼마입니까? 20만 원, 20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가 2번 골든, 첫 번째 나온 골든, 현 시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번호가 먼 겁니다. 1번이죠. 그 다음 어때요? 골든크로스 나왔는데 저가 안 깼잖아요. 얘가 더 높잖아, 이렇게. 위치가. 자, 그런데 가격 지표는 어때요? 똑같네요. 아까 LG전자하고. LG이노텍도 깼어요, 보니까. 18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8만 천 원까지. 말씀드렸죠? 한 번에 다 삽니까? 분할 들어갑니까? 네, 분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사고 여기서 3,000만 원 살 것 같으면 누적으로 그럼 1,000만 원 사고 500만 원 사고 500만 원 샀다가 어떡하냐? 깨졌다 하면 잠깐 버티죠. 더는 못 사더라도. 왜 안 깨졌잖아. 이해되셨죠? 네. 가격 지표만 보는 사람은 팔게 돼 있어요. 보조 지표를 보고 보완을 받는 이유는 그걸 조절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매매를 안 하죠. 그래서 RSI 매매 신호가 굉장히 우수한 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과매수 영역에 진입하네요. 데드크로스 났지만 지금은 큰손 매집과 골든크로스의 조합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때요? 골든크로스입니까? 데드크로스입니까? 네, 이 부분에서 데드크로스 나오고 골든크로스 났다가 지금 위에 살짝 걸쳐 있네요. 누가? LG이노텍이.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저는 팔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팔으라고. 남아있는 것조차도. 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 큰손 매집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러 갈까요? 자, 살펴봤더니 1번 그리고 2번이 있어요. 보니까 매집을 했네요. 그렇죠. 최근에는 매도를 했는데 보니까 매집 흔적이 있잖아요. 앞에 없던 매집 흔적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래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봤더니 골든크로스가 아까 났던 지점. 여기는 과매도 영역이 있었던 부분. 깨고 나온 골든크로스. 여기는 그거보다 살짝 위에 있었던 골든크로스 1번 지점이죠. 그리고 나서 매집이 시작돼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완전히 자신감 있게 못 사죠. 분할 매집이잖아요. 골든크로스 나왔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그 다음에 좀 더 늘려가죠. 그러다가 큰손 매집 보니까 큰손도 여기서 막 매집하네. 왕창 그전에 없던 만큼 밀집 대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500만 원 샀던 거 1,000만 원으로 늘리는 겁니다. 혹은 1,5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안 팔죠. 그 다음에 슈팅 나오죠. 슈팅 나오는데 팔죠. 그랬다가 다시 또 샀다가 팔고. 여기서는 이제 뭐 데드 골드 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최근에 왕창 팔았네요. 사긴 했지만 이 파는 거를 압도하지는 못하죠. 그러면 지금 골든크로스 나왔지만 추격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멈춰야 되겠습니까? 혹은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3분의 1만 남겨놓고 적어도 5분의 2 이상은 팔아라. 그리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진입한다. 왜? 앞에서 강력한 신호가 나온 다음에 큰손 매집이 위로 쳐올라가면서 팔아먹는 흔적이 나오잖아요. 적극성으로 그럼 달라붙어야 되겠습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막 달라붙어요. 직고점 돌파네. 꼼짝없이 걸려들고 데드크로스도 안 나오는데 혼자 다 팔아버립니다. 왕창 사고 왕창 팔고. 못 버텨요. 자, 타이밍을 보니까 10월 초순이네요. 두 번째 골든크로스 나온 게 첫 번째 맨 앞에 나온 거는 8월 말경. 누구? LG이노텍. 누가 산 게? 연기금이 산 게. 아까 LG전자는 12월이었죠. 2달 빠르네요. 자, 중요한 거 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연기금일 수도 있고 증권사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LG전자도 사고 LG이노텍도 사고 LG디플도 사고 뭐 다 내 겁니까? 아니죠. LG전자보다 LG이노텍이 똑같은 연기금인데 몇 개월 빨라요? 2개월 빨라요. 매집 흔적이.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핸들링하는 세력. 누군가 사면 주가가 올라가고 누군가 팔면 주가가 떨어지고 현재도 그렇고 앞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같은 LG그룹 IT 계열인데 LG전자도 그렇고 LG이노텍도 공교롭게도 그게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기관이 그랬어. 핸들링을 기관이 하는 대로 주파수가 따라가, 주가가. 그래서 누가 했나 봤더니 마침 연기금이야. LG전자도 그렇고 LG이노텍도 그렇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업황에 대한 베팅입니다. 자, 그런데 LG전자가 시가총액도 그거 훨씬 큰데 LG전자는 아까 12월 달에 샀잖아요. 연기금이. 처음으로 매집이 왕창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LG이노텍은 어때요? 10월 중순부터 들어옵니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LG그룹 내에서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는 누가 대장이에요? LG이노텍이 대장입니다. 그 돈을 먼저 LG전자를 사든 LG디플을 사든 그러면 LG이노텍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누구? 연기금이 파는 시점과 사는 시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 사놓고 지금 연기금은 이쪽을 주무르는 겁니다. LG그룹 내를. 왜? 자동차 전장 부품을 찍었는데 LG전자, LG이노텍, LG디플 다 찍은 거예요. 자, 심지어 LG전자, LG이노텍을 그런 대장이라는 걸 딱 봤으면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시장의 18%를 점유하고 있어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이제 전환이 또 됐으니까. 그러면 LG전자 옛날에 핸드폰 할 때 카메라 납품한 회사가 누굽니까? LG전자 스마트폰에. LG이노텍이 모듈을 만들 때 거기에 납품한 LG이노텍이 납품한 회사가 누구예요? 카메라 모듈. LG는 자화전자, 삼성은 파트론. 당연히 자화전자 파트론 주가를 분석해보는 게 순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공부를 안 하면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주식을 감각이 있어갖고 샀다 팔았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LG전자에는 자화전자가 그리고 LG이노텍은 LG전자에 납품하고 카메라 모듈을 LG자화전자한테 받아서 부품을 받아서 모듈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LG전자는 그걸 받아서 본인들이 쓰기도 하지만 애플에 건너주고 파트론은 삼성한테 건너주면 삼성은 그걸 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었고 가장 중요한 카메라 렌즈 파트, 모듈 파트에서 자화전자 파트론은 둘이 쌍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향이냐, 그걸 애플 향이냐, 삼성 향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밸류 체인이라고 그럽니다. 체인처럼 생태계가 얽히고 섞인 종목들, 기업들 어떻게 되는지 협력업체라고도 말하지만 그걸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이게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각이 있어야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조금만 손을 대주면 실력이 확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 알고는 있었지만 감각이 없던 사람한테 제가 지금 이 매매 신호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눈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자화전자예요. 1번
골든크로스, 2번 골든크로스, 3번 골든크로스네요. 골든크로스가 났던 지점이 조금씩 높아지네요. 그 뒤로 이 저가를 깬 데드크로스 이후에 매매 신호가 빨간 선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죠. 이해되셨죠? 골든크로스가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골든크로스, 여기도 골든크로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깨지를 않잖아요, 저점을. 그리고 나서 골든크로스는 아직 골드 안 났죠. 여기서 나면 더 좋겠죠. 자,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입니다. 1번 지점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는 왕창 나죠. 앞에는 무릉덩이가 있으니까. 근데 가격 차이는 없죠. 심지어 얘가 저가를 더 깨요. 15,250원. 여기서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추격했는데 쭉 손실이었어. 안 깨졌잖아요. 네. 2차 투입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누가 샀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자화전자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샀는지 주파수 찾으러 가야죠. 최근 거부터 보는 겁니다. 왕창 샀네요. 그렇죠? 조정받을 때. 다행이네. 왜? 조정받을 때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포가 산 지점마다 앞에서 골든크로스 있고 왕창 사주고 그리고 골든크로스 있고 그 다음 앞뒤로 사고. 이해되셨죠? 처음에는 천천히 매집합니다. 나중에는 대놓고 매집해요. 앞에서 사고 뒤에서 사고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이해되셨죠? 자,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진정한 주포의 힘이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네요. 시장 흔들리는데 왕창 사서 받쳐주고 주가 좀 빠졌죠? 안 사네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누가? 자화전자. 자, 자화전자를 봤더니 그럼 누가 이렇게 샀나를 봤더니 기관이 샀는데 에이, 설마 연기금일까? 연기금이에요. 증권사, 투자자문사, 그 다음에 무슨 보험사 다 집어넣고 버튼 하나 누르면 돌아갑니다. 봤더니 다 연기금이에요. 누가? 자화전자가. 제가 왜 이걸 LG이노텍이라고 했겠습니까? 일부러 그랬어요. 왜? 밸류체인을 봐라. 혹시 이 얘기 놓칠까 봐. 자, 매수 신호 나왔던 지점, 매수 신호 나왔던 지점, 매수 신호 나왔던 지점.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한테 7,000명 안에 못 들어왔더라 하더라도 이번 주만큼만 이거 드린다고 그랬죠. 매수 신호, 매도 신호, RSI 지표만큼은. 다음 주에는 2,000명 더 저기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연기금이야. LG전자도 연기금, LG이노텍도 연기금. LG이노텍이 대장이라 살펴본 건데 카메라 모듈을 당연히 자화전자 파트너로 보는 건데 보니까 얘도 연기금이야. 연기금은 그러면 내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LG전자가 LG이노텍을 통해서 애플의 카메라 모듈 사업은 끝났지만 스마트폰 모듈 사업은 끝났지만 자동차 전장 부품에 지금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알고서 사는 거란 얘기죠. 그럼 조금 조정받았다고 팔고 다 팔고 그게 아니라 팔더라도 절반만 팔았다가 가격 조정하면 다시 사고 계속 그 작업을 밀당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애플 자동차. 너도 나도 다 LG가 납품한다고 해갖고 주가 자기 한참 50만 원, 70만 원 갔을 때 너도 나도 다 사고 싶을 때 지금은 살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지만 다들 그때 정리하는 거예요. 그 추세를 먹는 데 도움이 돼요. 매매에도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굳이 들어갈 필요 없겠죠. 왜 그럴까요? 안 사잖아요. 요령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들 사갖고 안 팔으니까 더 싫었잖아요. 근데 안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놔주는 거예요. 데드크로스도 놨잖아. 대신 1000주 갖고 있던 거, 100주 갖고 있던 거 지금 한 70주. 30주만큼은 뭐예요? 떨어졌을 때 30주만큼 다시 사면 팔았던 거에서 33주로 늘겠지. 10% 빠졌으니까. 1000주에서 1003주로 늘리는 겁니다. 대신에 나는 그냥 원샷 원킬 매매하겠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만 활용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그 방식보다는 그거는 그냥 일반 종목들이 하는 거고 큰손 매집을 추적하는 이유는 그들의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지금 카메라 모듈,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인지 파트, 인지하고 판단하고 액추에이터 실행하는
이 인지 파트에서 한국을 1위로 보는 겁니다. 누가? 연기금 계속 주식 파는데 여기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경쟁사 한번 볼게요. 파트론. 삼성이니까 있죠. 자, 골든크로스 그리고 골든크로스 무릉덩이 있고 골든크로스네요. 네, 8,750원. 그렇죠? 보조지표도 깨지고 가격도 깨지고 일단 한번 손절하는 겁니다. 저가를 깼잖아요. 가격도 깨지고 보조지표도. 그럼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샀다가도. 그리고 나서 다시 골든크로스. 네, 자신 없으니까 1,000만 원 손절했다. 1,000만 원어치 각동은 100주 손절했다. 이번엔 500주 사는 겁니다. 왜? 한번 되었잖아.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늘려나가고. 네, 골든크로스 또 나왔네요. 그렇죠? 데드크로스 나왔다가 불꽃 데드크로스 한번 팔아줬다가 다는 아니죠. 1,000주 갖고 있으면 500주 파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는 겁니다. 골든크로스 나오니까. 500주 팔았던 것만큼 550주 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네, 무서우니까 300주만 사는 거예요. 250주. 그리고 지금 딱 이런 위치죠. 골든크로스 상태 유지되고 있네요. 금리 올린다고 하고 주가 빠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가보는 겁니다. 자, 혹시 경쟁사도 연기금이 살까? 애플 거야 그렇다 치지만 LG 거는 지금 다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연기금이. 다른 사람들 다 팔아먹고 있는데 개인들은. 경쟁사인 파트론을 보니까 파트론도 샀어요. 네. 기관만 사고 있는데 기관 중에서 누가 사나 봤더니 연기금 혼자 다 사고 있어요. 매집, 왕창 매집. 특히 주가가 레벨업을 했는데 사고 있어요. 이제 10,000원에서 35% 오른 시점에서. 안 놔줍니다. 떨어졌는데도 또 사요. 연기금이 끄집 올리는 거죠 지금. 골든크로스도 연기금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만들었습니다. 골든크로스. 그렇죠. 1번 지점에서 골든크로스. 누가 만들어요? 연기금 안 만들잖아요. 다른 애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안 만들죠. 이때까지만 해도 연기금은 가만히 있었어요. 대신에 시점을 보니까 10월 달이에요. 맨 처음에 LG전자는 12월. LG이노텍은 10월. 자화전자는 좀 더 앞에. 자화전자는 여기에서 이미 매집을 했잖아요. 이렇게. 얘는 그런데 12월 1월이나 돼서야 매집이 들어요. 골든크로스 나오고 한참 있다가. 무슨 얘기냐. 1등은 LG 거를 보는 겁니다. 누가? 연기금. 카메라 모듈이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가는 뭔가를 알고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매집을 하는데 연기금은 다른 주식은 팔아가면서도 계속 팔잖아요. 연기금이. 근데 1등은 뭐를 사는 거예요? LG전자, LG이노텍, LG디프레스, LG이노텍. LG이노텍 카메라 모듈 파트에서 자화전자. 그렇죠? 그 다음에 경쟁사 것도 사. 근데 경쟁사 건 앞에서 안 사고 지금 한참 뒤에서 사네요. 갈수록 더 많이 사잖아요. 파트론, 삼성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론이 됐든 LG 거가 됐든 삼성 거가 됐든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가는 비즈니스업을 특히 인지 파트.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잖아요. 카메라 모듈이. 계속 찍어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LG 거 먼저 사고 관련된 거.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삼성 것도 계속 찍어 사는데 안 빠져요. 얘가 사가지고. 빠졌다가 휙 올려놓잖아요. 한 번 더 그러면 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론의 미래를 한번 잠깐 우리 보고 갈까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 지나간 얘기 누구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 신호 해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7,000명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받는 거예요. 7,000명 안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매매 신호, RSI 신호까지만 받는 겁니다. 이번 주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이에요. 큰손 매집 두 번째 거. 버튼 하나 탁 누르면 이렇게 차라락 착착착착 다 뜹니다. 마킹해 놓은 부분, 선 혹은 글씨, 중요한 신호, 골든크로스, 파트론, 골든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아까 신호 찍어놨잖아요, 여러분하고. 그러고 나서 주체 세력이 누구냐? 기관이었다. 다 찍어볼 수는 없잖아요. 연기금인지 은행인지 누군지. 기관, 외국인, 개인만 딱 봅니다. 자, 그런데 주체 세력이 가만히 보니까 사실 개인 것만 봐도 돼요. 개인이 팔고 있는데 계속 주가가 올라온다.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한 놈이 사는 거야. 그렇죠?
예, 시간 굉장히 빨리 절약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보니까 외국인도 샀네요. 기관도 샀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주파수를 뭘로 보는 겁니까? 예, 이쪽은 기관이 주파수잖아요. 근데 기관 중에서 혹시 파트로는 삼성 건데 증권사나 누구도 살 수 있잖아. 보니까 연기금이 다 매집이야. 기관 전체가 연기금이야. 오히려 기관 중에 일부 판 놈이 있어. 왜? 얘가 더 많이 샀잖아요. 연기금이 기관 전체보다. 누가 받아준 연기금은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준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먼저 시작하죠. 11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외국인은 뒤에서 달라붙었어요. 뒤에서 달라붙잖아요. 13,000원 전후에. 그러면 앞으로 파트로는 어떻게 될까요? 1차 연기금이 뒤늦게 샀고 LG보다는. 근데 뒤에 외국인이 붙어 지금 보니까 13,000원 전후에. 쌍끌이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기관 연기금과 외국인. 직고점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2차 랠리가 한 번 더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얘가 골든 크로스 상태입니까? 데드 크로스 상태입니까? 아까 보셨던 그래프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새로 프로그램이 된 게 아닙니다. 위에 있는 버튼 탁 누르면 이렇게 차라락 딱 떠요. 마킹한 거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마다. 골든 크로스 나온 신호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연기금이 지금 했는데 외국인까지 들어오는 걸 알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장기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돼요. 주가 조정 나올 때 그때 한번 매매하기도 좋고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RSI 보조지표 매매 신호와 그리고 여기다가 큰손 매집을 얹어서 평균 단가를 알아가면서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 신호 해석하는 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거를 매주 일요일 날 밤 10시 강의 오늘 나간 건 토요일 날 밤 10시지만 매주 일요일 날 밤 10시에 주식선생 박한샘의 유튜브에서 HTS를 봐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프로그램 다운받고 오리엔테이션 보고 강의 참석하셔서 완전히 여러분 걸로 습득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